자,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: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. 내 편은 나 자신입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저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없어요. 좀 나쁘게 말할까요?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애인도 내 편 될 수 없어. 내 마누라 내 편 아닙니다. 결혼하신 분도 알잖아요. 결혼한 마누라도 내 편 안 들어주잖아. 근데 이게 원래 맞아, 이게. 예. 그냥 순진한 거죠, 여러분. 그냥 오래 알고 지내면 저 사람은 내 입장 들어주겠지. 내 편이 되어주겠지. 한국 사람이 특히 사람한테 많이 대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. 오래 알고 지내면 이 사람이 내 편 되어주고 내가 힘들면 도와줄 거야 생각하는데,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, 이게. 사실 오래 알고 지내는 건 별거 없습니다. 그냥 관계만 오래되었을 뿐이지, 그게 뭐 신뢰성을 담보한다거나 아니면 큰 힘이 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. 오히려 요즘 사회에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. 더 조심해야 돼. 왜냐? 보통 배신 때린 사람들 대부분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. 잠깐 알고 지낸 사람 아니야. 잠깐 알고 지낸 사람 배신 안 당해. 왜냐? 이 사람하고 저점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거든요. 부탁 같은 거 쉽게 거절하는데, 문제는 한 10년 이상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부탁은 거절하지 못해요. 한국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하거든.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사람에서 거절을 잘 못해요. 왜냐? 정이 약하기 때문에. 보통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부탁을 거절하면 뭔가 좀 나쁜 사람, 속 좁은 사람,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됩니다. 내가 억울하니 안 겪으려면. 그래서 지금은요, 잠깐 알고 지낸 사람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더 조심해야 돼요. 왜 그러냐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사람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부탁은 거절 못해요. 그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도 거절을 못해서 발생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싶어서 빌려주는 것보다는 빌려주기 싫은데 거절을 못해가지고 빌려주는 사례가 많아요. 애초에 거절했으면 내 돈 안 떼이는데.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그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. 정운운하면서 관계 운운하면서 이렇게 좀 치근덕거리면 이 사람 어차피 돈을 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. 그만큼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무서워.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. 내 집안 사정, 내 가족, 그동안의 어떤 사정 다 안다는 거예요, 이게. 현대사회에서는 나의 어떤 개인정보나 어떤 그런 내부적인 사정을 빠삭하게 안다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야. 왜냐, 그게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. 약점.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터져서 먼지는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. 어떻게든 나와요. 어떻게 해서든. 그래서 오랫동안 봤던 사람 내 약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. 그래서 조심해야 돼. 저는 있잖아요.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도 무조건 다 터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. 왜냐?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자기만 알고 있다가 누구한테 퍼뜨립니다. 내가 갑자기 뭔가 일 터지면 폭로한다고는 그래.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오래 알고 지내는 게 절대 신뢰의 척도가 아니다. 그리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무조건 마음이 열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무조건 믿지 마라.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결코 내 편이 되지 못한다. 여기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뭐 불알 친구, 아니면 이제 오랫동안 사귄 뭐 애인, 아니면 뭐 같이 사는 배우자, 가족이 될 수 있죠. 근데 그 사람도 내 편이 될 수 없어요.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씁쓸하죠, 맞죠? 아니, 그래도 가족이고 아는 사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, 글쎄요, 저는
요즘 믿고 의지하는 것도 좀 사치라 보는데 제가 너무 냉소적인 건가?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 입을 때 생각해봐. 왜 상처 입을까요? 보통 그 사람 믿었기 때문에 상처 입는 거야. 그 사람한테 의지했기 때문에. 왜냐, 남녀 관계에서 의지하면 떠나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나요? 일방적으로. 그 친구 관계에서 믿으면 배신당하고. 보통 사람이라는 게 뭔가 내 편이 있다 생각하면 좀 기대하거든요. 예. 상처 입는 것도 기대야. 믿음 때문에 상처 입는 거야. 이 사람이 내 편 들어주겠지. 이 사람은 내가 힘들면 도와주겠지 생각하는데 안 도와줘. 신경 안 써요. 내일도 안 돼. 왜? 이렇게 나와. 그럼 상처 있는 거죠. 이게.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각자 된 사회입니다. 뭐 1인 가구 늘어나고 있고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어떤 그런 뭐 감정 공유 같은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하고 싶은 게 진정한 내 편 나밖에 없다.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. 네. 이렇게 말하면 좀 씁쓸하죠. 야, 이렇게 사람 믿을 사람 없어? 예, 지금 믿을 사람 없습니다. 현대 사회에서.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. 저는 안 믿어요. 여러분 하는 말도 고지고대로 안 믿습니다. 인터넷 방송하면서 워낙에 많이 데이고 통수 맞고 해가지고 안 믿어요. 근데 보통 저 말고도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오래 하는 사람들은 안 믿을걸요. 아마 10년 이상 하시고도 안 믿을걸. 예. 이 바닥이 얼마나 꾸중문인지 알기 때문에 안 믿어요. 여러분들 있잖아요. 뭐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뭐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야. 뭐 가족하고 뭐 연을 끊어내기 아닙니다. 가족하고 연은 유지하고 친구를 만나고 애를 만나되 그 사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. 그 사람한테 무조건 믿음과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. 아,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따줄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을 깔아야 됩니다. 인간은 변수가 많은 동물이거든. 말로는 일편단심하지 일편단심 없습니다.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. 뭐 일편단심 뭐 진달래 안 믿습니다. 이런 거. 믿으려 안 믿습니다. 지금은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연애관계 지고 싶은 없습니다. 뭐 한 사람 바라보고 없어요, 여러분. 뭐 시간 지나면 다 애정 씻고 떠나는데 무슨 씨.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한테 가장 보여야 되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? 두 글자입니다. 바로 순정이야, 순정. 현대사회 순정은 독입니다, 독. 순정이 뭐야? 한 사람만 지고 지순하게 믿고 따르는 거야. 좋아하고. 근데 그런 사람이 보통 대입니다. 보통 이용당해요.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네,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다. 는 마음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랄게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는 그나마 끊어지면 끝이죠. 가족은 잘못 만나면 평생 힘들어집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친구도 배신합니다. 배신하는데 친구의 배신보다 가족의 배신이 더 무서워. 더 무서워요. 친구를 만약에 배신하고 나한테 사기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. 고소. 예. 형사 책임을 하게 만들 수 있어. 근데 가족은 보통 형사적으로 책임 묻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제가 살면서 가족이 뭔가 돈 문제를 사고 쳐가지고 가족을 깜빵몰이 살해 본 적이 보통 그런 거 있죠. 뭐 가족이 뭐 상습적으로 뭐 가정 폭력을 휘둔다 이러면 깜빵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 폭력도 사실 정말 신고 잡혀가지고 집안 가장을 뭐 감옥 보내고 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이게 옛날에 진짜 거의 없었고 옛날에는 뭐 경찰에 뭐 아버지가 술 먹고 깽판 치고 신고해도 경찰이 그냥 잠깐 와가지고 얘기 몇 마디 나고 끝났습니다. 이게 근데 워낙 심각해지니까 이제
이제 가족폭력도 강력사건 대응하는 건데, 설령 강력사건 대응해도 그렇게 막 강력 처벌하는 사례 많지 않습니다. 이게. 우리나라가 좀 약간 가정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. 가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. 아직까지 보면. 이 처리하는 거 보면. 돈 문제는 더 관대하고, 돈 문제는. 가족이 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, 돈 문제 일으킨 가족을 뭐 고소해가지고 깜빵 보낸 사례는 없어요, 여러분. 없습니다. 예. 가족이 사고를 치면 더 세게 칩니다, 여러분. 더 많이 쳐. 왜냐하면 가족이 사고 치면 남은 가족 손이 다 피해보기 때문에. 예를 들어 아버지가 뭐 사업했는데 말아먹으면 와이프, 자식까지 다 책임집니다, 이게. 예. 아니면 뭐 자식이 뭐 코인 중독으로 뭐 빚까지 져가지고 있잖아요. 돈 날려먹으면 그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피해봅니다. 왜냐하면 비투하신 분들이 자기 능력 못 갖고 그럼 가족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든요. 그 도와주면 가족도 돈 다 까먹어. 예전에 그런 케이스 있었거든요. 뭐냐면 어떤 다큐에 나왔던 내용인데 아들내미가 능력이 부족해요. 집을 가진 게 없어. 그러면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되죠. 근데 하도 막 코인붐이 일어나니까 그걸 한몫 잡아보려고 아들내미가 어떤 돈 걸었냐면 그 어머니 전 재산이야. 어머니 전 재산은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걸어가지고 대출 받은 거야. 그 돈 가지고 투자니 다 날려먹었어. 어머니는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자기 유일한 노후산인 집을 날려먹은 거야. 그 자식은 정신 못 차리고 그 코인 방송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거 자식이 할 수 있을까, 이게?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. 모든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가족이 사고 쳐가지고 남은 가족이 애먹는 케이스 정말 많습니다, 이게. 근데 어디 가서 말은 안 해, 이게. 왜냐, 얘기하면 이제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. 예. 보통 가족 얘기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. 좋을 게 없으니까 가족한테 내가 대고 해도 어디 가서 얘기 잘 안 해요. 그리고 보통 가족의 문제를 이제 법정까지 끌고 가서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. 왜 없냐 하면 아직까지 친족 상대라는 게 남아있거든요. 친족 상대례. 이게 뭐냐면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. 그 형을 면제한다 이거예요. 굉장히 썩어 빠진 법이야.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가족 구성원 중에. 예, 그러니까 이제 재산 범죄, 뭐 사기, 배임, 횡령, 뭐 장물죄, 예,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 가족 간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 벌어졌을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게 있습니다. 그 직계혈족, 부모님이 아니면 그 자식들 같이 사는 자식들이 키우면 처벌할 수 없어요. 이 법이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야. 뭐 곧 있으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이 법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. 그래서 이 법 믿고 이제 사고 쳐가지고 나몰라라는 케이스도 많습니다. 진짜로. 굉장히 악법이죠, 악법. 악법 맞습니다, 이게. 전세의 친족사절의 법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대한민국하고 일본 두 개밖에 없나? 예,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가족이 사고 치면 남은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. 왜 책임져야 됩니까, 이게? 가족 시킨 것도 아닌데, 맞잖아요. 가족도 이제 같이 한 사람 남인데, 왜 책임져야 됩니까, 이게?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잖아요. 가족이 사고 치면 안 볼 생각도 해야 됩니다. 안 볼 생각.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 사고 쳤는데 남은 가족들이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문화 없어야 돼, 이제. 그냥 연을 끊어버려야 됩니다. 일벌백계 차원에서. 그래야 남은 가족 구성원이 삽니다, 이게. 그리고 가족 중에 힘든 사람 도와줘도 절대 그 도움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. 예.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. 정말 극도로 힘들어진 사람 도와주면 그거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. 절대 보답하지 않습니다. 이를 또 키웁니다. 한 가지 제가 소신 발언할게요. 뭐냐면
자기가 일 벌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치워보지 않은 사람은 일을 또 벌립니다. 무조건 또 벌립니다.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. 내가 뭐 코인 투자를 빚었습니다. 1억 정 생겼어. 이걸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갚았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1억 빚이 있는데 가족이 갚아줬다. 그럼 또 합니다. 또 해가지고 또 일 벌려가지고 또 도와달라 그래. 진짜로. 못 고치는 거죠, 이게. 그래서 앞으로 사고 치는 사람들은요, 가족한테 도달을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시기 바랄게요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